불교가 힙하다고? 명상 어플, 불교 굿즈, 심지어 불교 박람회까지 성황을 이루는 중. 2020년대 들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힙불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불교란 무엇일까요? 힙불교는 전통 종교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명상, 비움, 자아탐구, 감정 절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태도죠. 한 논문은 힙불교를 불교의 수행, 교리가 일상생활과 연결된 것이라 정의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각종 불교 서적이 힙한 성찰서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힙불교 문화와 함께 역주행한 불교 붐의 중심 시타르타. 오늘은 헤르만 헤세가 펼친 부처 석가모니의 전설 시타르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시타르타는 어떤 여정을 담고 있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유복한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난 시타르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바라문들의 지혜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절친한 친구 고빈다와 함께 고향을 떠나 사문이 되어 고행과 명상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아를 넘어서기는 해도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이후 그는 세상의 번뇌를 초월했다는 부처 고타마의 설법을 듣기 위해 사문 생활을 접고 고빈다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고타마를 만나고 그의 설법을 듣습니다. 고타마의 설법은 완전했고 그의 존재는 깊은 평온을 풍겼지만 시타르타는 깨달음은 결코 타인의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해질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세속으로 내려온 시타르타는 기생 카말라에게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상인 카무아스와 함께 일하며 재산과 권력도 쌓아갑니다. 그는 점점 물질의 세계에 물들고 끝없는 욕망과 권태에 빠져들며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낯선 중년의 자신을 마주한 그는 생의 덧없음과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 속에 갇혀있음을 자각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황하던 끝에 그는 강가에서 뱃사공 바주데바를 만나 벗을 맺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시타르타는 강을 통해 삶과 죽음, 기쁨과 고통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며 마침내 자신이 갈망했던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타르타는 자아를 비우고 생의 흐름과 하나 되었을 때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불의의 진리를 깨달으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데미안과 시타르타로 20세기의 청춘을 사로잡은 자기 탐색의 작가 헤르만 헤세. 그의 작품에는 작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1877년 독일 남부에서 태어난 그는 선교사 집안에서 자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 아래 어릴 적부터 기독교를 비롯하여 인도, 중국의 종교와 철학에 친숙했습니다. 청소년기의 헤세는 집안의 강요로 마을브론 신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신학교의 엄격한 종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헤세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작가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반정글로 비난을 받고 가족의 병환과 사망, 개인적 위기로 인한 심한 우울증에 빠졌죠. 이때 경험한 정신분석 치료를 바탕으로 데미안을 펴냅니다.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던 그는 1919년부터 시타르타를 쓰기 시작했지만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글쓰기를 거부하며 집필을 멈췄습니다. 그 후 1년 반의 자기체험 기간을 거친 후에 1922년 마침내 시타르타를 완성합니다. 시타르타는 부처의 삶을 모티브로 삼은 만큼 작품 전반에 불교적 사유가 깊게 흐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거대한 존재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색채도 엿볼 수 있죠. 동양 철학에 익숙하면서도 독일인으로 살아갔던 헤세의 삶은 시타르타 속에서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유로 이어집니다. 시타르타는 한 개인의 자기 실현 과정을 묘사하는 교양소설입니다. 시타르타의 주인공 시타르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 총 5번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시타르타는 바라문 가문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출가합니다. 그는 열반의 본질은 이성이나 설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점도 깨닫습니다.
시다르타는 속세 생활을 하며 사랑, 권력, 재산을 경험한 뒤 인생은 결국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이 결국 공허하며 진정한 나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바주데바와 함께 지내며 강물의 흐름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시다르타는 여러 번의 깨달음을 거쳐 나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삶에 이르고 내면과 외부 세계의 합의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세가 시다르타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한 자아 탐구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비롯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헤세는 시다르타를 통해 진정한 나를 알면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간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헤르만 헤세의 고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건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득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찾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다르타입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시다르타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다르타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책은 정답을 주진 않지만 자신의 내면을 향해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삶에 대해, 자아에 대해,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시다르타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고전이 오늘날에도 계속 읽히고 다시 꺼내어 보게 되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였습니다.